자, 오늘 방송의 마지막 순서입니다. 이 마지막 순서는 이달의 건강 이슈를 저희가 한번 선정을 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. 오늘 선정한 주제는 바로 아토피입니다. 이 아토피는 정말 이 본인이나 그리고 가족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단히 피곤하고 힘든 그러한 질병입니다. 먼저 이 아토피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알레르기를 함께 비교해 드리는 것이 오히려 좀 도움이 될 듯합니다. 알레르기 어원은 알레르그입니다. 알레르그다, 즉 이상하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아토피의 어원은 아토포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엉뚱하다, 기묘하다, 이렇게 좀 유사하지만은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. 흔히 우리가 알레르기 하면은 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항원, 어떤 항원에 반응을 합니다만, 그러나 아토피는 그러진 않습니다. 흔히 우리가 한의학에서 태열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. 이 태열,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배출한 이 불순물들을 먹어서 생긴 독이다,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그러나 이 태열 같은 경우는 아이가 한 돌 전에 거의 다 없어집니다. 그러나 아토피는 그거와는 좀 다른 그러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. 이 아토피 질환 중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아토피 피부염입니다. 이 아토피 피부염은 특징을 보면 첫째가 심한 가려움증, 그리고 피부가 건조합니다. 갈라지기도 하고, 그리고 또 발진, 또 진물, 또 이 부스럼, 딱지, 비닐같이 떨어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한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.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0.5에서 1%가 아토피를 경험했다.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보통 10%, 5%, 10%가 아이들을 경험하는, 요즘 아주 흔히 볼 수 있는, 또 점점 증가되고 있는 그러한 질병이기도 합니다. 이 대체로 2돌 이전에 한 50% 이상이 사라집니다. 2살 이전에, 2돌 이전에 50%는 사라집니다만, 그런 청소년기까지 그야말로 한 25%가 또 사라지고,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보통 또 25%. 물론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, 이렇게 참 그야말로 어려운 그러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. 아토피의 이 원인은 뭘까? 그야말로 아직까지 아토피가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. 이 알레르기는 특정 물질의 항원에 반응한, 다시 말해서 꽃가루에 반응을 해서 심하게 알레르기 현상을 보이는 경우, 이 꽃가루만 없애버리면 또 알레르기 현상이 사라집니다. 또 어떤 분들은 또 동물 털에 의해서 반응합니다. 즉 알레르기는 아주 정말 별거 아닌데 좀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. 그야말로 연기 좀 담배 피우는데 불자동차가 그걸 큰 산불로 인식을 하고 달려드는 그와 마찬가지 이 과민 현상을 말합니다. 그러나 이 알레르기는 항원 물질만 없어지면은, 항원만 피하면은 그러한 증상이 사라집니다만, 아토피는 알레르기와 증상과 다릅니다. 증상은 비슷하지만 원인은, 그래서 이 아토피는 아직 규명은 안 됐지만 대체적인 전문가들은 우선 유전적이다, 이 부모의 영향이 크다, 또 한편으로는 또 임신부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또 어떤 스트레스 내지는 또 먹은 음식, 또 공기, 환경 등이 요인한다,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원인 규명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토피에 대한 대책 또한 명쾌하지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아토피 증상을 보인다면 우선 생활 환경, 그리고 생활 습관을 좀 친환경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. 자, 기본적으로 먹거리입니다. 이 먹거리 부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. 친환경, 즉 유기농, 가급적이면 친환경 유기농 제품을 이용하는 것, 그리고 또 마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먹는 거 함부로 먹지 말고, 그 다음에 또 입는 것, 또 옷 같은 경우도 친환경 소재로 된 것뿐만 아니라 좀 자주 빨고 또 자주 끓여서 잘 소독도 하는 그런 부분들, 또 공기 등 좀 친환경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서, 그리고 또 특히 좀 이러한 스트레스의 환경으로부터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.
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우선 아마 이미 아마 아토피를 갖고 계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용법의 가장 기본이 목욕입니다. 외출하고 나서 수시로 이렇게 목욕하고 씻는 것, 땀이라든지 씻어내는 것, 이 아토피가 알레르기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. 자, 두 번째 외용법으로서는 보습제입니다. 대단히 건조한 피부를 좀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, 그리고 외용제로서는 어떤 이런 연고를 발라주는 것, 연고를 발라주는 것도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, 두 번째 내복약, 먹는 약으로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항히스타민제, 그야말로 좀 과민한 부분을 좀 완화시켜준, 또 하나는 호르몬제, 스테로이드제, 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약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해 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제가 세 번째로 말하고 싶은 부분은, 제가 강조하고 싶은 세 번째입니다. 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방법. 흔히 우리가 알레르기나 아토피나 면역계 질환입니다. 흔히 우리가 면역계라고 하는 것은, 면역은 뭐냐면 나와 나의 적을 구분해 주는 겁니다. 이 내가 나를 이롭게 하는 어떤 것과 나를 위험하게 빠뜨리는 것을 구분해서 나를 이롭게 하는 것들은 보호하고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제거하는, 이런 부분을 우리가 면역계라고 하는데, 이런 부분이 너무 과민 반응을 한다거나 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면역물질, 즉 면역물질을 만드는 곳은 거의 80%가 장에 있습니다. 우리 장에 있습니다. 따라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장 건강을 도와줘야 됩니다. 이 장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이 똥입니다. 어떤 똥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장 건강이 큰 영향을 줍니다. 튼튼한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멋지고 굵고 예쁘고 이런 세련된 똥, 멋진 똥을 생산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우리 특히 그 아토피나 알레르기나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다른 여러 가지 기본적인 활동, 다시 말해서 생활 습관을 바꾼다, 친환경 여러 가지를 바꾸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, 그게 바탕 위에 장 건강, 좀 구체적으로 이 멋진 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. 이 똥기사 늘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, 세 가지 건강 퍼즐. 첫 번째는 마음의 퍼즐. 항상 감사하는 마음. 이 두 번째 퍼즐은 운동, 적절한 운동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밥입니다. 음식입니다. 이 음식은 쉽게 말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런 올바른 식탁. 이 세 가지를 잘 챙겨 주실 것을 권합니다. 특히 우리 장 건강은, 우리가 이 똥을 만드는 것은 식이섬유입니다만, 이 식이섬유가 원료가 됩니다만, 이걸 실제로 만드는 것은 미생물입니다. 장내 미생물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아토피도 이런 전체적인 건강 속에 이렇게 피할 수가 없다,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그야말로 이 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. 아토피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